자, 안녕하세요. 심리학개론 강의를 맡은 박지환 강사입니다.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이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상담에 대한 오해, 상담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 상담에 대한 정의, 상담의 주요 목표, 상담자, 내담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심리 상담은 다른 상담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심리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공감과 경청하는 자질도 필요하겠지만 크게 우리가 인간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공감과 경청의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적인 윤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어떤 우리 상담 심리 전공에 대한 석사, 박사, 졸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학위 과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요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꼭 있는 사람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이 야, 여기서 상담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 자체가 상담이란 문화 자체가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고.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상담을 받는 것들에 대한 어떤 스티그마가 굉장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상담이라는 이름. 나 어제 영희 만나서 좀 상담해줬어. 그 남자친구 때문에 야, 고민이 많더라. 고민 생기면 선배나 평소 존경하는 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요. 내가 친구들 상담을 정말 잘해주는데 고민 생기면 내게로 와. 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상담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우리 생활 전반에 상담이란 용어가 굉장히 흔하게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상담, 결혼 상담, 법률 상담, 고객 상담, 금융 상담. 우리가 상담하고 면담은 좀 다른데요. 조언을 해주거나 자문을 하는 것들을 이제 면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전반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이제 앞으로 상담은 우리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담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하기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상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조언의 역할도 있을 거고 해결적인 어떤 방법은 꼭 아니지만은 뭐 공감적인 방법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담에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관점, 상담이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존재, 삶의 본질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심리적 변화가 달성되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는 우리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체계적인 훈련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련 과정. 저는
뭐 10년 이상 상담을 해왔고 상담을 이제 뭐 잘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련 과정을 겪지 않고 내 상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지 않고 나 혼자 상담을 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뢰성에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방법을 우리가 연마하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학문은 갈고 닦는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상담도 굉장히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마한다고 했죠.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사람, 해결해 주는 사람은 조금 여기서는 아니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의 인생에서 복잡한 삶에 있어서 다가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뭐 조심스러운 접근과 함께 갈고 닦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문제 발생 과정과 해결 방법, 상담이 아닌 다른 절차에 의해서도 우리가 심리적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지능검사 결과 이제 IQ가 높다는 말 한마디에 교도소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에 지나가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수감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어떤 지지, 그리고 교육, 상담은 끝에 교육도 나눌 수 있고 교육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기능을 보게 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기능에 대한 관점 또한 좀 다양하다고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상담이란 심리치료 이론들의 약 250개에서 300가지 이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일 이론적 관점을 취하더라도 상담자 개인적 경험에 따라 상담 사례가 지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들이 상담자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치대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저는 그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그 방법이 내담자를 위한 방법이었는가? 그 개인적인 경험과 취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담 윤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상담에서는 우리가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석사를 우리가 졸업하고 상담 심리 수련을 적어도 최소한 1년 정도 하고 이 과정을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상담사가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담사가 석사, 박사를 졸업을 해서 다 상담사가 무조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담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상담사의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담이라는 그 학문이 굉장히 길고 깊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내 문제에 대한 통찰과 이해도 좀 높아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해가는 이제 직업인 거죠. 삶의 직업인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과제와 해결하는 어떤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의 성장을 위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상담자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를 전문적인 상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우리가 준다고 해서 같이 동일선상에 서는 원칙을 좀 기억을 해야지, 나는 상담을 공부했고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담자들과 함께, 같이 함께 우리 카운셀러들이, 상담자들이 동일선상에 서는 원칙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담자의 해결 방법들은 사실은 내담자들이 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진, 그 사람의 질문, 그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잘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이제 변화가 좀 이루어지게 좀 되죠. 상담의 결과로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에서 변화가 발생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학습의 별표 두 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입이 있고, 여기가 측두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전두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뇌에서, 우리가 입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이렇게 측두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편두체로 들어가서 전두엽으로 와서 조절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기능인 거죠. 뇌의 기능은 우리가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 인지적으로 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걸 고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지적인 접근이라고 치면, 경험적인 것들은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니? 어떤 상황이었니? 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충분히 그거를 공감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들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 라는 관점으로 좀 다가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이럴 것이야. 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큰 스티그마와 사례 개념화를 할 때 그를 문제아로, 문제 있는 내담자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학습의 내용, 이런 학습된 경험된 내용들은 우리가 생활 과제 해결 및 인간적인 어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화가 나면 그냥 내가 소리치고 아예 던지고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이 되면서 변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담의 성과는 여러 번의 대화로 우리가 구성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상담은 10회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원칙으로 50분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구조화를 해요. 구조화. 우리는 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 날 1시에 만날 거야. 50분 정도 상담을 하게 될 건데,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가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 싶은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이 마냥 좋은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 너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감정들이라든지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 그렇게 힘들 때는 너의 감정을 표현해 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화를 우리가 상담 초기에 하게 되고, 그런 구조화를 통해서 우리 10회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되어 있어요. 위기 상담은 자살이나 자해할 때 우리가 위기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 상담했을 때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위에 만날 수도 있고, 단기 상담을 가진 내담자들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을 때, 저는 진로를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저는 이 여자친구와의 상황에서 헤어질지 말지 어떤 걸 빨리 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호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단기 상담으로 갈 수 있고, 이 단기 상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 상담 내담자들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상담 같은 경우는 오래된 우울증이라든지 생활에서 오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을 장기 상담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의 주요 목표는 우리가 상담을 잡을 때 1차적 목표와 2차적 목표를 잡게 되어 있어요. 상담 구조화를 통해서 상담 1회기 때 우리가 상담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데,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불편이나 증상을 경감시키는 우리가 실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측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 목표를 잡으라고 하고, 청소년 상담사 면접에서도 이거 그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잡을 때는 증상 안화와 함께 문제 해결적 목표를 좀 잡아야 된다. 2차적 목표는 내담자가 내면의 자유를 회복하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격을 재구조화하여 인간적 발달과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 마음의 텃밭, 마음의 텃밭이 어떤지 잘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아직 밭 고르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야, 나무 심어보자. 야, 당근 심어보자. 라고 하면은 그 내담자에게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겠죠.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펑션 자체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목표를 잡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증상, 언어적, 인지적, 행동적, 어떤 증상을 잘 보이는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기록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인 목표가 해결이 되면 성장 촉진적 2차적인 내면에 대한 성숙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성에 대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상담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 좌표에 대해서 아까 마음의 텃밭 이야기한 것처럼 좀 방향을 좀 가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담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전문적인 자질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로이드가 말하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결정론, 정신분석, 백의 인지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겠죠.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은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 성장 촉진적 목표 관련해서 어떤 잠재력과 여기 별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 별표, 내담자의 강점 위주로 사례 개념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회 개념화를 하다 보면 꼭 못하는 것들을 사회성이 없는데 친구들하고 그냥 막 인사하라고 하고 그냥 뭐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고 안 그래도 그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중요하겠지만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푸시하기보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통제라든지 말할 수 없는 자기 주장이 좀 부족한다든지 이런 내면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태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질을 갖추지 않은 상담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담자의 역할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친구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들은 정확한 문제를 타겟팅하고 목표를 잡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 내담자가 어떻게 그 결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해서 전문적인 상담자의 도움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래서 상담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감이 비난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굉장히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런 상황일까요? 통찰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담자들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상담자는 어떤 사람들이 상담자들일까요? 선생님들이 내담자에게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과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사람이 좀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머리에 든 것은 좀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담 치료 이론이나 기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죠.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에 온도를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 나는 상담자로서 어떤 언어를 쓰면서 훈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 상담자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담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도구이기 때문에 계속 연마하고 갈고 닦아야 되며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 방법과 어떤 것들 때문에 해결하고 있지 못한 장애물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내가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두 개쯤 내가 남겨놓을 수도 있겠지만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해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충분한 자기 분석과 자기 통찰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이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담자 호소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상담을 받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힘들거나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같이 좀 동병상련의 어떤 느낌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항상 잊지만기 바라십니다. 상담에 오는 과정들은 스트레스 또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으로 우리가 오게 되죠. 여러 가지 학업 문제, 여러 가지 성격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자발적 해결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경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능이 좋다면 자발적으로 해결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상담을 시작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밟아가면서 이해하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홀딩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이란 도움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에서 생활 문제 해결하고 사고,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는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담 및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학습 목표,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 유형과 상담의 다양한 유형을 말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상담자가 갖춰야 될 인간적인 자질, 또 발생 원인의 소재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분류, 상담의 대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담의 가장 강력한 치료적 도구가 상담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는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 어떠한 인간적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가 지향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상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상담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특수한 상담 유형이 되는데 대상에 따라서 상담이 좀 다른 상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자가 갖춰야 될 인간적인 자질, 본보기로서의 상담자. 내담자는 심리적 독립 전에 일시적으로 잠정적인 어떤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의존이 돼야지 또 상담이 또 시작이 좀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가 제공하는 것 외에 상담자의 어떤 삶의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와 생각, 얼마나 경험에 개방되고 있는지, 진솔성에 따라서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담자 상담자들이 삶이 직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 상담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상담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 있음을 좀 알고 자기 부정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좋은 상담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상담 석사, 박사 나왔는데 내담자들을 만났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너가 말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상담을 전공했고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다 아는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부족한 모습을 조금 인정하는 그런 태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자가 갖춰야 될 인간적인 자세,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죠. 상담자는 타인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 극복하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함과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좀 필요하겠죠.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여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 이런 삶에 대한 진솔성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심리적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문제와 우리가 지속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적인 문제는 우리가 1, 2개월 이내에 문제에서 벗어나 정상적 생활 적응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속적인 문제는 3개월 이상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지속되는 이제 문제이겠죠. 이런 지속적인 문제는 가정 환경의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자, 내담자가 겪는 문제가 전체 현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판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다든지, 가정폭력이 좀 계속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로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해왔는데, 항상 결정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결정을 해줘요. 이번에 이거 해. 이번에는 이거 하고, 이번에는 이거 하렴. 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게 10대 때 지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40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내담자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타고 들어가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성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이 보낸 미소를 보고 자신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분노를 표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성격상 왜곡. 근데 이 왜곡을 바로 잡기 전에 어떤 것들이 외상 경험이 어떻게 내가 소뚜껑 보고 놀라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아이는 왜 이런 편집적인 증세와 왜곡된 마음을 가졌을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왜곡을 잡기 전에 같이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황적인 문제가 있죠.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가 당하게 되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는 상황적인 원인이 좀 해소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대체로 상담자의 도움 없이 필요 없이 우리 내담자들은 모든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상황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성격과 사고방식 또는 행동 패턴을 개선해보고 싶을 때 특정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싶을 때 우리 상담을 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신경증적 상태가 있죠. 현실 인식과 생활 적응에 극심한 결함을 가지지 않지만 뭐예요? 자꾸 내가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고 이야기하죠.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는 경우. 감정의 변화가 우리가 심하고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분노 등 반복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부적절한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이 반복이라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동기면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무기력이 계속 굉장히 지속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카펫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신경증은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같이 내담자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심리 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내담자는 우리가 신경질적 어떤 상태에 있죠. 정신병적인, 정신적인 내담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내담자들이 뭐 한 80% 정도, 20% 정도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신적적 내담자들이 좀 있는 거죠. 정신적 내담자들은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 적응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스키조이드한 경우도 있고, 나무를 보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뭐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행기를 우주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사고의 흐름이 논리적 연결 없이 굉장히 비약이 심하거나 기이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 환자들은 병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을 하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좀 드립니다. 상담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가족 상담은 우리가 어떨 때 필요할까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데 가족 전체가 심각한 갈등에 놓여 있는 경우 그리고 특정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다른 구성원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성격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엄마가 굉장히 통제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압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뭘 보고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아이만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족 상담이 필요한 거죠. 어머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상담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수고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이럴 때 필요합니다. 상담자들이 굉장히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구조화를 상담자가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실게요. 이거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담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상담을 필요한 경우에 또 남편들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들한테 좀 말을 해서 여보, 나 이러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담에 가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좀 옵니다. 남자들은 상담실에 오는 것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모자란 사람인가?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특정 구성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가족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상담. 자, 초중, 중, 고등학교 우리가 위클래스에 전문 상담 교사와 전문 상담사 이 포지션이 생겼죠. 요즘에는 대학교에 학생 상담센터가 생겨서 보통 상담심리사 2급이나 청소년 상담사 2급을 가지신 분들이 대학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되어 있죠.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학업 문제, 그리고 친구관계, 대인관계 문제.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회 상담교사가 있어요. 순회 상담교사. 요건 이제 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상담 활동에 대해서 좀 활동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ERP라고 해가지고 요즘 또 기업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것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상담가들이 한 7, 8년 전부터 많이 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고 기업 복지에서 이런 상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상담까지 간이 연결이 돼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GNP가 2만 달러 이상이면 이렇게 상담사라는 직업이 좀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G7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선진국에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즘 최근에 이제 서비스법, 심리 서비스법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 이제 심리 서비스법이 되면 보험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상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상담사의 어떤 전문성들이 굉장히 또 요구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상담사의 종류라든지 이런 그런 상담사의 길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어떤 자질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상담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 상담, 학교 상담, 기업 상담, 청소년 상담, 부부 상담, 일반 성인 상담 등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상담 심리학을 또 공부하게 된 계기부터 상담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자,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담 심리학자로서 어떤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하고 싶나요? 자, 대상의 수에 따른 기능입니다. 개인 상담은 우리가 1대1로 하는 것들을 개인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 상담은 1대 다수를 하는 것들을 집단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12명 이하까지를 좀 집단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고 12명 이상이면 집단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좀 학교 선생님들이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좀 혼돈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산업체, 군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복지관, 위클래스, 위센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는 방법은 대면 상담도 있고 온라인을 통한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 또 화상 상담 등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훈련하고 자문, 평가하는 과정도 겪게 되고 우리가 인간관계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주로 하는 일은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상담이라든지 대면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집단 상담이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심리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HTP 투사 검사, SCT 같이 하는 KFD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로샤라든지 또 MMPI, A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많이 또 하게 됩니다. 상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른 분류 대면 상담, 상담자가 내담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상담을 우리가 대면 상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접 만나서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비언어적 정보라고 해요. 비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담에서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우리가 네, 맞아요,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다. 상담자들이 꼬박 속아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네네 하면서도 수능적으로 보이지만 다리가 꽈고 있고 손가락이 꽈고 있으면 뭐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면 상담에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잘 관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